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오늘 여기 행사장이라서 못 듭니다. 네. 스포티지 신형이에요. 딱 보시면은 얼굴은 싹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양쪽으로 이렇게 부등호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서 차가 다이나믹해 보이긴 하는데 실제보다는 좀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았죠. 근데 신형은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수직, 수평 딱딱 정돈돼 보이는 앞모습으로 싹 바뀐 게 특징입니다. 얼마나 많이 정돈을 했으면은 검은색으로 이렇게 수직 딱딱 넣어가지고 기존에는 좀 사선으로 좀 내서 역동적인 느낌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한 반면에 신형은 넓어 보이고 큰 차처럼 보이고 좀 정돈돼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좀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간주행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차체의 맨 끝까지 쫙 뻗어가지고 써서 차가 좀 더 넓어 보이고 얼굴도 좀 더 커 보이고 라디에이터 그릴도 역대급으로 상당히 커졌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공기를 빨아들이는 라디에이터 그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여기는 그냥 무늬로만 이렇게 되어 있고 본닛은 기존 거 그대로 썼습니다. 팬더랑 범퍼, 램프, 그릴 뭐 이런 거 여기서부터 이렇게를 새롭게 일단 바꾼 거고요. 측면의 문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기존 게 그냥 그대로 왔고요. 그리고 실내도 약간 바뀌었고요. 그리고 몇 가지 사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뀐 전형적인 부분 변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앞에 디자인을 바꾸면서 범퍼가 조금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서 제온표상에서 조금 변동이 있었어요. 기존에보다 2.5cm가 길이가 늘어났습니다. 투싼이랑 길이 차이도 예전에는 2cm인가 3cm인가 요 정도였는데 이제 한 4cm 정도가 스포티지가 더 긴 차가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쭉 보시면은 앞모습에서도 이렇게 수직과 수평으로 보여줬듯이 휠도 수직과 수평으로 이렇게 사각형 휠이에요. 그리고 옆에는 뭐 바뀐 거 없이 그대로 그냥 쭉 가고요. 요 패턴도 바뀌진 않았습니다. 기존 패턴 그대로 썼고 뒤에는 요 겉에 케이스는 똑같고요. 램프에 요 빨간 등 미등으로 들어오는 거를 차체의 맨 끝부분으로 딱 해가지고 차가 좀 더 와이드해 보이게 이렇게 했고 뒤에 범퍼도 바꿨습니다. 예전에 범퍼는 테두리를 이렇게 딱 감싸는 느낌으로 됐었던 반면에 신형 범퍼는 두툼하게 요 금속 느낌을 내서 든든한 범퍼의 느낌을 조금 더 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이제 노멀 모델이고요. 요거 외에 X라인이라는 트림이 새로 생겼는데 예전에는 그래비티라 그랬잖아요. 요런 것들도 은색이 아니라 짙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뭐 요런 그래비티 트림이 있었는데 그래비티라는 이름 대신에 X라인이라는 사륜구동차의 느낌을 좀 더 듬직하게 강조한 X라인이 새로운 트림명이 됐어요. 그래서 기본 모델은 요게 휠 크레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이그로시잖아요. 이게 하이그로시면은 여기서 막 돌 튀고 막 그랬을 때 뭔가 손상이 될 것 같은 보기는 좋은데 뭔가 이렇게 방어해주지는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도시형 SUV 좀 깔끔한 느낌. 요게 이제 기본 모델의 느낌이라면 X라인은 그냥 검은색 도색이 되지 않은 그냥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막 돌이 튀더라도 조금 좀 방어해줄 수 있는 요런 느낌으로 해서 사륜구동차의 느낌 좀 터프한 느낌을 조금 강조했어요. 근데 하이그로시도 쓰고 플라스틱도 쓰고 해서 요 두 개의 대비를 통해서 완성도 높은 느낌을 보여줍니다. 기본 모델이랑 비교해서 보시면 기본 모델은 여기가 그냥 하이그로시와 은색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X라인으로 가시면은 무광과 유광 이런 차이를 보여주고 휠도 사륜구동차적인 느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듬직한 느낌이고 유리창을 감싸는 디에로 라인도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듬직한 느낌을 보여주네요. 트렁크 닫으면은 여기도 딱 이렇게 돼 있고 엠블렘이 검은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밑에 범퍼도 듬직하게 무광과 하이그로시로 매칭이 되어 있어서 X라인은 조금 더 좀 터프한 느낌 사륜구동차의 좀 든든한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주가 됐다. 근데 데코레이션만 바뀐 게 아니라 앞모습도 바뀌었어요. 앞모습도 기본 모델이랑 좀 비교해서 보시면은요 조금 더 수직선을 좀 더 강조한 거예요. 기본 모델은 수평선을 좀 더 강조해서 좀 안정된 느낌을 보여준 반면에 X라인은 조금 더 세워져 있고 이제 이런 범퍼의 양쪽 끝을 좀 기계적인 느낌으로 좀 강조해서 강인한 느낌 이런 걸로 좀 차별화를 이룬 것 같습니다. 기존보다 조금 더 큰 차가 된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실제로도 2.5cm가 늘어났기 때문에 좀 더 큰 차가 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존보다 훨씬 더 정리정돈돼 보이는 느낌은 확실히 있네요. 그래서 기존보다 커 보인다 기존보다 정돈돼 보인다. 자, 그럼 이 실내 들어가 볼까요? 미디어 오토 실내는 예전에 이 12.3인치, 12.3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잡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다 정리정돈을 쫙 했네요. 에어컨 송풍구를 여기서부터 일자로 쫙 연결시켜서 이런 좀 약간 요란한 디테일들 같은 것들을 다 없애고 12.3인치 딱 가지런하게 올리고 에어컨 송풍구 쫙 깔고 그래서 그냥 스포티지만의 특징이 사라졌달까? 실내를 딱 타면은 그냥 기아차에 앉은 듯한 느낌이지 예전에는 이런 느낌이었죠. 요 손잡이 느낌은 기존의 컨셉을 그대로
그대로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데 요거까지 부분 변경을 안 했으니까. 근데 요런 디테일로 화면을 이렇게 딱 잡고 있었는데 그 디테일이 없어지니까 스포티지만의 약간 느낌은 너무 깔끔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여기는 그냥 기존이랑 그대로죠. 돌려서 하는 기어 변속 시스템이라든지 컵홀더 이렇게 하면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를 넓게 수납 공간으로 쓸 수가 있고, 센터 콘솔 있고요. 근데 여기 12.3인치 12.3인치 요 커브드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가 완전 다 최신형으로 다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CCNC 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된 거고요. 그리고 운전대가 요 운전대면은 요거는 정전식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하고 막 갈 때 흔들어 주지 않아도 되는, 이렇게 딱 손만 대면은 운전대 잡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그걸로 바뀐 것 같고, 여기에 시선 인식 뭐 요런 장치까지도 이게 원래 있었나요? 시선 인식 같은 거 요런 거 하는 장치인 것 같은데, 하여튼 기존보다 조금 더 시스템이 좀 업그레이드 된 듯한 느낌도 들고, 위에 내장재 요거는 X라인 전용 내장재라 그러는데 알칸타라도 아니고 무슨 극세사로 뭐 한 듯한 느낌인데, 알칸타라보다도 더 고운 느낌을 주네요. 자, 실내 공간은 스포티지가 상당히 넓죠. 어느 정도인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뒷좌석에 누구를 태우면은 타이트하게 앉겠죠. 타이트하게 이렇게 운전을 하는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가보면요, 자,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딱 앉으면 요 정도, 주먹 2개 반 뭐 요 정도 들어가고요. 앞좌석 밑에 발 넣는 공간도 있고, 그리고 앞좌석 뒤에 포켓도 있지만 G4로 여닫는 요거 예전부터 있었죠. 그리고 USB가 이렇게 있고, 등받이를 이렇게 세운 상태인데 지금이 제일 세운 상태.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로 이렇게 눕는데, 뒷좌석 등받이 각도 조절은 전 세계 최고예요. 현대기아가 이렇게 많이 눕혀지는 차가 현대기아밖에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누워서 가는 겁니다. 누워서. 여기 이제 팔걸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요 시트를 접을 때 요 바닥판이 좀 더 낮아지면서 접히게 됩니다. 낮아지면서 접히기 때문에 더 낮게 접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박을 하거나 아니면 큰 짐을 실을 때도 더 낮게 접히기 때문에 좀 더 활용도가 높다. 팝업 싱킹 시트라 그러죠. 스포티지랑 투싼에 요게 예전부터 있던 기능인데, 요거는 정말 잘 만든 기능 같아요. 요쪽도 이렇게 접으면은 차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자, 트렁크를 열면은 요 정도. 이 정도면은 거의 중형 SUV의 그 짐 공간을 보여주고, 이게 다가 아니죠. 이거 들치면은 이만큼의 수납 공간이 또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네. 이걸 빼면은 저 뒤에도 수납 공간이 저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짐을 좀 많이 실어야 된다 그랬을 때는 요 바닥판을 이렇게 낮게 넣으면은 짐 공간이 더 넓어지죠. 보통 때는 요 위에다가 설치를 하면은 평평하게 해서 쓸 수가 있고, 요 안에 수납 공간은 조금 더 넓어지지만, 내가 여기다 짐을 많이 실어야 된다 그랬을 때는 바닥판을 이렇게 낮춰서 더 납작하게 해가지고 짐 공간을 좀 더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 활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동급 준중형급 SUV, C세그먼트 SUV 중에서는 단연 최고고요. 사이즈도 유럽에는 뭐 휠베이스가 좀 작은 게 수출되긴 하지만, 우리나라랑 미국 위주로 팔고 있는 롱휠베이스 모델 기준으로 준중형급 SUV 중에 이렇게 실내 공간 넓고 활용도가 좋은 차는 스포티지랑 투싼밖에 없지 않아요? 못 본 것 같아요. 하여튼 공간 활용, 공간 만들어낸 거는 진짜 짱이다. 띠리링 띠리링. 자, 또 오늘 더 뉴 스포티지, 신형 스포티지가 나왔는데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1.6L 터보 기본 모델이 예전에는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였는데 그게 8단 자동 변속기로 바꿨습니다. 이게 연구원한테 물어보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취향이 1.6L 터보 엔진이면은 듀얼 클러치 변속기의 빠른 변속, 그리고 직결감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자동 변속기의 부드러운 느낌, 변속 충격 없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선호하면서 취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1.6L 터보 엔진에 8단 자동 변속기를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6L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 요것도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예전보다 전기 모터 출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좀 더 여유로운 하이브리드 주행이 가능하게 업그레이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젤 모델, 2리터 디젤 모델이 있었는데 그거 삭제됐습니다. 2리터 디젤 모델 삭제되고, 그리고 LPG 모델은 6단 자동 변속기가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가격표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기존 가격이랑 조금 비교를 해보니까 많게는 300만원, 적게는 150만원 정도가 가격이 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더 뉴 스포티지 판매 가격이 1.6L 가솔린 터보 모델 기준으로 기본 모델인 프레스티지 모델이 2,537만원 하던 게 2,836만원이 됐으니까 299만원이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올랐네. 1.6L 터보 모델이 아마 8단 자동 변속기로 바뀌고 뭐 이러면서 조금 더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고요. LPG 모델도 예전에는 2,601만원이었는데 2,901만원, 다 300만원
원이 올랐. 베이스 모델은 일단 300만 원이 올랐고, 예, 노블레스 모델 조금 옵션이 돼 있는 거나 200만 원 정도 올랐네요. 그러니까 200만 원, 300만 원 뭐 요 정도 가격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격 인상 요인은 뭐 여러 가지 좋은 장치들, 정전식 핸들, 그다음에 뭐 CCNC 그 화면, 뭐 요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것도 있고, 기본 모델이 300만 원이나 비싸진 거는 기본 옵션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완전 기본 모델은 아예 화면이 없는 오디오였어요. 완전 깡통 오디오 이게 있었는데, 일단 신형 모델은 12.3인치, 12.3인치 커브드 화면은 기본. 근데 이제 완전 기본 모델에는 내비게이션까지는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선 카플레이라든지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로 이제 내비게이션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예전에는 기본이 아니었는데 더 뉴 스포티지부터 신형 모델부터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기본 적용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기본 적용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 모델은 300만 원이 비싸진 것 같고, 상위 모델은 한 200만 원, 150만 원 정도가 비싸졌다고 합니다. 띠리링. 자, 기아 스포티지는 1993년도에 처음 나왔죠. 그때는 사륜구동차 그러면은 다 터프한 스타일이었는데, 도시형 느낌의 둥글둥글한 라인의 사륜구동차로 처음부터 주목을 확 받기 시작을 했고요. 이게 벌써 5세대입니다. 5세대의 또 부분 변경이죠. 네, 5세대 스포티지가 2021년도에 나왔는데 3년 만에 부분 변경된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기존에는 이렇게 부동호 있고, 그래서 약간 사선으로 좀 역동적인 느낌을 강조한 디자인인 반면에, 신형 스포티지, 더 뉴 스포티지는 수직 라인과 수평 라인으로 좀 더 정돈돼 보이고 듬직해 보이고 차가 좀 더 커 보이는 효과, 이런 것들로 좀 디자인을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스포티지는 투싼이랑 이렇게 나란히 두고 보면은 스포티지가 조금이나마 더 큰 차거든요. 근데 투싼보다 좀 더 커 보이거나 그런 효과는 조금 저는 못 받았던 것 같은데, 더 뉴 스포티지, 부분 변경된 스포티지는 길에서 딱 보면은 투싼보다 확실히 커 보일 것 같습니다. 일단 라디에이터 그릴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대 투싼을 좀 압도하는 느낌을 줍니다. 좀 더 커진 것처럼 보이는 더 뉴 스포티지 신차 발표 현장에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요. 조만간 이 차 시승하거나 그랬을 때 좀 더 자세한 느낌, 그리고 가격표 나왔을 때 좀 더 세부적으로 비교하면서 좀 더 심화된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